사람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 즉, 자기 의지가 없는 종이배처럼 흐름에 맡기고 따라가는 태도와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흐름에 거슬러 노를 저어가는 태도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제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면 삶이 그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펜듈럼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서 펜듈럼이 그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것이 그의 선택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그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가능태 공간에서도 그에게는 마침 그런 운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자신의 운명에 불평이나 하면서 더 높은 힘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타자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길을 따르면 그는 펜듈럼이나 어떤 더 높은 힘 앞에 굴복하여 은혜를 베풀어 목숨만 살려달라고 간청한다. 펜듈럼은 간청하는 자에게 일을 시킨다. 그러면 그는 평생 펜듈럼에게 굽실거리면서 그 대가로 간신히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 간청하는 자는 순진하게도 더 높은 힘에 호소하지만 그 힘은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간청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버렸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정성껏 비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 신은 자비로우심으로 그것을 줄 것이다.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니냐고? 전혀 아니다. 이 높고 위대한 힘에게는 조간신문이나 웅장한 궁전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제대로 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속 간청해보라. 러시아 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사내가 소파에 누워 기도를 했다. 신이시여,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소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능한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빕니다. 그러자 신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봐 친구야, 최소한 복권이라도 한 장 사지 그러니. 이건 참 배짱 편한 태도다. 자기 책임은 모두 밀쳐내고는 대신 자기의 내적 중요성에 빠져서 뒹굴고 있는 것이다. 중요성이 여기에 왜 끼어드는가? 이 사내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면서 거룩하고 자비로운 신이 그 한 사람의 행복을 돌봐주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은 인간에게 이미 과분한 것, 곧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불만만 끝없이 늘어놓는다. 인간의 어린 마음은 목표로 가는 길이 장애물 투성이라는 사실로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사실 목표를 향한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중요성의 잉여 포텐셜의 결과로 생겨난 펜듈럼과 균형력이다. 그것은 아이들의 이런 놀이와도 같은 것이다. 못된 늑대를 피하는 러시아 아이들의 놀이로서 늑대는 여기서 목표로 가는 길의 장애물을 상징한다. 간청자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길을 택할 수 있다. 그것은 요구하는 자의 역할이다. 그것은 불만을 토하면서 어떤 것을 마치 그것이 원래 자기 것이었던 양 요구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자는 그 같은 요구를 표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더욱 해롭게 만든다. 그 예로서 다른 비유 하나를 더 살펴보자. 한 사내가 미술관에 갔는데 전시된 작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불만을 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발을 구르고 위협을 가하면서 전시된 작품을 모두 떼어내라고 억지를 부린다. 게다가 그는 주위의 모든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한다. 당연히 그의 행동은 어떤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는 더욱 화를 내며 계속 사납게 외쳐댄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단지 손님일 뿐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떠오르지도 않는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 길 모두가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인다. 트랜서핑은 이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가지라.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새로울 것이 있단 말인가. 결국 이 또한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한 사람의 행동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세상과 싸우기 시작한다. 그는 완강한 태도로 펜듈럼과 싸우고 끝없는 경쟁에 빠져들면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간다. 기본적으로 그의 삶 전체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는 투쟁을 선택했으며 가능태 공간에는 이 선택 또한 존재한다. 우리는 자기 비하나 불만이나 양쪽 다 우리를 펜듈럼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중요성의 포텐셜에 관한 장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명료해질 것이다. 간청하는 자는 죄책감으로써 잉여 포텐셜을 만들며 조종자의 소나기에 자신을 스스로 떠맡겨버린다. 간청자는 이미 자신이 간청하도록 기다리도록 운명지어 있다고 믿고 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에게 뭔가를 줄지도 모른다. 요구하는 자는 불만족의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어 균형력이 자신에게 대항해 오게끔 만들므로써 제 운명을 스스로 나서서 망쳐놓고 있다. 싸우는 자는 투쟁을 택함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힘을 앗아간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갈수록 거미줄에 더 얽혀들기만 할 뿐이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은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때로는 승리를 얻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다. 그의 승리는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견해가 만들어지고 강화되는 방식이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노력하거나 용기 있게 쟁취해야만 한다. 사실적 견해란 사실 펜듈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중요성의 포텐셜은 펜듈럼을 먹여주는 밥상의 역할을 한다. 목표가 도달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외적 중요성이 하는 말이다. 오직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내적 중요성이 하는 말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그는 강도를 당할 것이다. 그는 결국 목표점에 도달하고는 매우 만족스러워할지도 모른다. 목표에 도달하는 데보다는 오히려 이 펜듈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바쳤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그림이다.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짓대 속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거지들은 왁자지껄 소란을 피우며 그의 길을 막아서고 계속 달려들어 그의 손을 붙잡는다. 그는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돈을 주어 그들을 밀쳐내며 그 속을 뚫고 나가려고 애쓴다. 마침내 그는 엄청난 고난의 끝에 목표점에 도달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쓰인 에너지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것도 오로지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데에만 쓰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에너지는 끈질기게 달려드는 거지들과 싸우는 데에 소모된 것이다. 펜듈럼의 사슬을 끊으면 그는 자유를 얻는다. 거지들은 그를 얌전히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기억하겠지만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적, 외적 중요성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의 장애물들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간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투쟁하지 않고서도 그저 가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가서 가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서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당신은 곧 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기 위한 전반적 전략의 윤곽을 그렸을 뿐이다.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와 싸우는 자의 역할은 우리의 맘에 들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간청하는 자와 요구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반면 싸우는 자는 그 흐름을 거슬러 싸우려고 한다. 물론 이 중에 단 한 가지 행동을 하는 순수한 타입의 사람은 없다. 누구나 수시로 어느 정도는 둘 중의 역할을 취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통해 극도로 비효율적인 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싸우지도 흐름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앞에서 마음이 상식을 근거로 자신의 의지를 권위적으로 부리는 행태를 살펴봤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력을 아주 그럴싸하게 발휘하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상식이 무슨 대단한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마음은 자기의 해결책이 틀림없음을 보장하지 못한다. 마음은 자신이 현명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펜듈럼에게 자신을 갖다 바치고 있다. 우리가 간청하는 자, 요구하는 자, 혹은 싸우는 자의 역할을 하는 한 흐름을 따라 움직일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다. 싸우는 자일지라도 마치 작은 종이맨처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거의 없다. 싸우는 자는 삶의 흐름 속에 어떻게 움직여갈까? 펜듈럼이 그를 건드려 싸움을 끌어들이면 그는 흐름을 이용하는 편이 더 쉽고 더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고 흐름을 거슬러 헤엄쳐간다. 마음은 펜듈럼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신세인데도 싸우는 자는 단호하게 투쟁을 선포하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곳에서 안간 힘을 다해 물결을 헤치고 나아간다. 이제 당신이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도 쓸데없이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작은 종이배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고도 상상해보라. 당신은 의도적으로 흐름에 맞추어 움직여간다. 그 흐름 속에서 얕은 여울과 장애물과 위험지역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오직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 자신이 택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은 자기 배의 타륜을 잡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도 될까? 그리고 왜 아무런 의지 없이 떠밀려가도 안 되고 흐름에 저항해도 안 되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보는 매트릭스처럼 가능태 공간 속에 움직임 없이 가만히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보는 조직화되어 인과의 사슬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가능태 흐름이 생겨난다. 흐름을 거슬러 싸우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막대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 무모하고 해롭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태 흐름에는 의지할 수 있을까? 그 흐름은 우리를 평화로운 호수로 데려다 주기도 하지만 폭포로 이끌고 가기도 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불쾌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유한 몸놀림으로써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애초에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을 올바로 택해야만 한다. 그 방향은 당신이 선택한 목표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방향이 택해지면 그 흐름에 최대한 의지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의 흐름을 전반적인 방향, 즉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나중에 직업을 가질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직장에서 승진을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뒤돌아보며 한탄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흐름은 당신이 원했던 목표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데려다 놓았다.
합리적인 마음은 당신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후회만은 남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다음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싶어 한다. 점쟁이나 점성술사를 찾는 사람들이 모두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 때문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인다. 가능태의 흐름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펜듈럼에 떠밀린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덤빈다. 마음은 단호한 결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허우적거림일 뿐이다. 대다수의 문제, 특히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가능태의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가능태 공간에 이미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위대한 지성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가 미로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며 게다가 그것은 최적의 해결책일 것이다. 최적성은 정보장의 구조 자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원인 결과의 사슬이 가능태 흐름 안에다 별도의 빠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 빠른 흐름은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움직이는 가장 효율적인 길인 듯하다. 가능태 공간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최적의 가능태, 곧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는 가능태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연은 소득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리로 걷지 귀로 걷지 않는다. 모든 현상은 에너지가 가장 적게 소비되는 길을 따르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가능태의 빠른 흐름은 최소 저항의 길에 따라 형성된다. 그리고 바로 거기가 최적의 해결책이 있는 곳이다. 펜듈럼의 포로가 된 마음은 끊임없이 최적의 흐름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서 펜듈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이미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마음은 간단한 문제의 복잡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